밤에 잠들 때 편하다 하시면서 평소 자세로 누우시죠. 그 편안한 자세가 여러분의 심장을 조용히 죽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입니다. 75세 40년간 수면 응급환자 3,000명을 살린 의사입니다. 새벽에 가슴 답답해서 깨거나 목과 어깨가 뻐근하시죠? 나이 탓 아닙니다. 잠자는 자세 때문일 가능성이 90%예요. 부산 72세 박정수 할아버지 새벽 3시 심장마비로 응급실. 그냥 평소처럼 잠만 잤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의 자세로 바꾸신 한 달 후 70대의 마라톤 완주를 난생 처음 경험하셨습니다. 20년 먹던 혈압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찾아오셨을 땐 병원비 연간 8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 줄었다고 자랑을 해주셨어요. 6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세가 5가지나 됩니다. 이 중에 여러분도 분명히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가장 위험한 건 97%가 하는 바로 그 자세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박정수 할아버지처럼 병원비 8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 줄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안 보시면 병원비로 1년에 최소 1천만 원을 날릴 뿐만 아니라 잠자다 10년 빨리 죽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생명 구하는 정보 가장 빠르게 받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은 어느 자세를 취해서 주무시는지 남겨주시고 끝까지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5위는 엎드려 자는 자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엎드려 자시는 분 계신가요? 배를 바닥에 대고 얼굴을 옆으로 돌려서 자는 그 자세 말이에요. 젊을 때는 편했을지 모르지만 60세에 넘어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목이 한쪽으로 계속 비틀어져 있게 되거든요. 젊을 때는 목뼈가 튼튼해서 버텼지만 나이가 들면 목뼈 사이사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숨쉬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엎드리면 가슴이 눌려서 폐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요. 젊을 때는 폐 기능이 좋아서 괜찮았지만 65세 이후부터는 폐 기능이 30% 정도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엎드려 자면 밤새 산소가 부족해져요. 제가 실제로 본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대구에 사는 68세 김철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평생 엎드려 자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깨어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잤는데 왜 갑자기 그러죠?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밤에 산소 농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엎드려 자는 동안 숨쉬기가 어려워서 뇌에 산소가 제대로 안 갔던 거죠. 그래서 제가 김철로 할아버지께 자세를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이렇게 잤는데 어떻게 바꿔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드렸더니 노력해 주셨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단 2주 만에 새벽에 숨이 막혀 깨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한 달 후에는 선생님 20년 만에 이렇게 깊게 잤어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엎드려 자는 건 젊을 때나 가능한 자세예요. 60세 넘어서는 목뼈도 위험하고 숨쉬기도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이건 5위일 뿐이에요. 4위는 더욱 무서운 자세입니다. 특히 4위에서 알려드리는 자세는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여러분이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세일 거예요. 과연 4위는 어떤 자세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4위는 똑바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게 왜 위험해요? 이게 가장 바른 자세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똑바로 누워 자면 혀와 목 뒤쪽 살들이 중력 때문에 뒤로 처집니다. 젊을 때는 목 근육이 튼튼해서 기도를 열어두었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잠들면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이걸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는데요.
잠자는 동안 숨이 10초 이상 멈추는 무서운 병이에요. 한 번 멈추는 게 아니라 밤새 수십 번, 심한 경우에는 수백 번 멈춥니다. 그때마다 뇌에 산소가 안 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인천에 사는 71세 박영희 할머니가 있었어요. 평생 똑바로 누워 자는 게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고 낮에도 졸리다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 저는 밤에 8시간씩 자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검사해보니 밤에 숨이 시간당 45번이나 멈추고 있었어요. 8시간 자는 동안 360번 숨이 멈췄다는 뜻이에요.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숨이 멈출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어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밤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아요. 박영희 할머니께 옆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평생 똑바로 잤는데 어떻게 바꿔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설명드렸더니 노력해 주셨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주 만에 낮에 졸리는 증상이 사라졌어요. 한 달 후에는 선생님 머리가 이렇게 맑은 게 언제였나 모르겠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숨이 멈추는 횟수도 시간당 5번 이하로 줄었어요. 여러분, 똑바로 누워 자는 건 젊을 때나 안전한 자세예요. 60세 넘어서는 오히려 숨기를 막아서 뇌와 심장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4위도 이 정도인데 3위는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3위는 많은 분들이 이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자세인데 실제로는 심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무서운 자세예요. 과연 3위는 어떤 자세일까요?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밤 이 자세로 주무시고 계신 건 아닐까요? 3위는 왼쪽으로 누워 자는 자세입니다.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왜 나빠요? 오히려 좋다고 들었는데요. 하고 위아해하실 텐데요.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모르지만 60세 넘어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왼쪽 갈비뼈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압박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 심장은 왼쪽 가슴에 있는데 왼쪽으로 누우면 심장 전체가 아래쪽으로 처져서 무게 때문에 눌리게 돼요. 젊을 때는 심장 근육이 강해서 이 정도 압박쯤은 견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혈관도 딱딱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위장이에요. 우리 위도 왼쪽에 있거든요. 왼쪽으로 누우면 위 속에 있던 위산과 음식물이 중력 때문에 식도 쪽으로 더 쉽게 올라와요. 젊을 때는 위와 식도 사이의 근육이 튼튼해서 막아졌는데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밤새 위산이 식도로 역류해요. 가슴이 쓰리고 목이 아프고 새벽에 기침 때문에 깨게 되는 거죠. 심하면 식도가 헐어서 식도염이 생기고 나중에는 식도암까지 생길 위험이 있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광주에 사는 69세 최동식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평생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새벽에 가슴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서 자꾸 깨더래요. 의사 선생님, 저는 속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신물이 올라올까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위 내시경을 해보니 식도 아래쪽이 빨갛게 헐어 있었어요. 위산이 계속 올라와서 식도를 상하게 만든 거죠. 심전도도 확인해보니 밤에 부정맥도 가끔 일어나고 있었어요. 심장이 눌린 상태에서 밤새 무리하다 보니 생긴 문제였어요. 최동식 할아버지께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평생 왼쪽으로 잤는데 어떻게 바꿔요?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심장과 식도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설명드렸더니 열심히 노력해 주셨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새벽에 신물 올라오는 게 줄어들었어요. 3주 후에는 가슴 쓰린 증상도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이게 정말 자세 때문이었습니까? 15년 먹던 위장약도 안 먹어도 되네요.
라고 신기해 하셨어요. 여러분, 왼쪽으로 누워 자는 건 심장과 위장을 동시에 괴롭히는 나쁜 자세예요. 특히 60세 넘어서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3위도 이 정도인데 2위와 1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2위는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자세인데 알고 나면 오늘 밤부터 당장 바꾸고 싶으실 거예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왼쪽으로 누워 자셨나요? 그리고 2위는 과연 어떤 자세일까요? 2위는 높은 베개를 베고 자는 자세입니다. 베개가 높으면 편한데 왜 위험해요? 하고 위아해 하실 텐데요. 사실 젊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60세에 넘어서는 정말 위험합니다. 높은 베개를 베면 목이 앞으로 꺾이면서 목뼈가 부자연스럽게 구부러져요. 그러면 목 뒤쪽을 지나가는 혈관들이 눌리게 됩니다. 특히 뇌로 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뇌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가지 못해요. 젊을 때는 혈관이 탄력 있고 혈압도 좋아서 이 정도 압박쯤은 견뎠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목혈관까지 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아져요. 특히 새벽 2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위험한 시간인데 이때 높은 베개로 자면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수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목뼈예요. 높은 베개 때문에 목이 계속 앞으로 꺾여 있으면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눌려요. 젊을 때는 디스크가 탄력 있어서 괜찮았지만 나이가 들면 디스크가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아프고 어깨까지 저려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울산에 사는 73세 김순남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베개를 높게 베고 자는 게 편하다고 하셨어요. 침대에 베개를 2개나 겹쳐서 주무셨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목과 어깨가 너무 아파서 고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 저는 잠도 충분히 자는데 왜 머리가 이렇게 멍할까요? 김순남 할머니의 사례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평소 머리가 멍하고 어지럽다며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죠. 결국 뇌 MRI를 찍어보니 뇌혈류가 정상 수치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목혈관 초음파에서도 목 뒤쪽 혈관들이 심하게 눌려 혈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해 있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면 정말 뇌졸중이 올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죠. 게다가 목 디스크까지 심하게 눌려 신경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낮은 베개로 바꿔보라고 권유했을 때 할머니께서는 평생 높은 베개를 베고 잤는데 어떻게 바꾸냐며 너무 불편할 것 같다고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편안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을 막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거듭 설명드렸고 할머니께서는 저를 믿고 노력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낮은 베개를 사용한 지 단 일주일 만에 아침마다 머리가 멍하던 증상이 눈에 띄게 사라졌고 3주 후에는 만성적이던 목과 어깨 통증까지 씻은 듯이 좋아졌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베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머리가 이렇게 맑아진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다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높은 베개는 뇌와 목뼈를 동시에 위험에 빠뜨리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특히 60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밤 당장 베개 높이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위인 높은 베개보다 더 충격적인 1위 자세가 있습니다. 무려 97%의 사람들이 매일 밤 취하고 있는 이 자세는 알고 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 자세는 바로 다리를 쭉 뻗고 자는 자세입니다. 아마 많은 분이 다리를 펴고 자는 게 위험하지? 가장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 또한 수많은 환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신체는 다릅니다. 다리를 쭉 뻗고 자면 허리뼈가 뒤로 과도하게 휘어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튼튼한 허리 근육이 이를 버텨주지만 나이가 들면 근육이 약해지고 디스크도 납작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다리를 뻗으면 허리뼈끼리 서로 부딪히며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것이 다리 저림이나 마비 증상을 유발합니다. 밤새 허리 디스크에 엄청난 압력을 가해 결국 터지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혈액순환의 문제입니다. 다리를 쭉 뻗으면 혈관이 지나치게 팽팽해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길을 방해합니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약해진 어르신들은 피가 다리에 고여 혈전이 생기기 쉬운데 이 혈전이 혈관을 타고 뇌나 심장으로 이동하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키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6세 안병철 할아버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군대에서 배운 대로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이 심해져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 하셨죠. 할아버지께서는 평생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왜 허리가 이 모양이냐며 답답해 하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 3개가 이미 심각하게 압박받고 있었고 종아리 혈관에서는 작은 혈전들이 여러 발견되었습니다. 수술이 코앞인 상황이었죠. 저는 할아버지께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워 자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76년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지만 수술만은 피하고 싶은 간절함에 열심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기적 같았습니다. 단 2주 만에 아침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뒤에는 다리 저림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세 하나로 수술을 면했다며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이처럼 60세가 넘으면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이 허리와 혈관을 동시에 망가뜨리는 최악의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40년 동안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린 의사로서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오른쪽으로 살짝 누워 무릎을 자연스럽게 구부리고 다리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베개 높이는 목의 자연스러운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왜 이 자세가 최고의 보약일까요? 첫째, 오른쪽으로 누우면 우리 몸 왼쪽에 있는 심장이 위쪽으로 위치하게 되어 중력에 의한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위산 역류를 방지해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둘째,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허리뼈가 자연스러운 S자 곡선을 유지하게 되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최소화됩니다. 셋째, 다리 사이에 끼운 베개는 골반의 불균형을 막아주고 다리 혈관을 이완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넷째, 적절한 높이의 베개는 뇌로 가는 혈류 통로를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수 할아버지를 비롯해 수많은 환자가 이 자세 하나로 건강을 되찾고 마라톤까지 완주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자세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가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나 밤에 자꾸 깨는 건 노화 현상이야라는 포기를 버리셔야 합니다. 작은 생활 습관 하나가 남은 인생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세요. 저는 지난 40년 동안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결코 거창한 비결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잠자는 자세 하나, 베개 높이 하나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고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결국 끝까지 건강을 지키셨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수십 년간 익숙했던 습관을 버리는 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딱 일주일만 참고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개운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잘 자는 노인은 더 오래, 더 활기차게 삽니다. 수면의 질이 곧 생명의 질입니다. 마지막으로 숙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몇 가지 비밀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절대 술을 드시지 마세요. 60세 이후에는 알코올 분해 능력이 급격히 떨어져 숙면을 방해하고 호흡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저녁 8시 이후에는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밤중에 화장실을 가느라 잠의 흐름이 끊기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셋째, 침실 온도는 18도에서 20도로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따뜻하면 몸의 심부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60세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자세인 엎드려 자기, 똑바로 누워 자기, 왼쪽으로 누워 자기, 높은 베개 베기, 다리 쭉 뻗고 자기를 공부했습니다. 대신 오른쪽으로 누워 무릎을 굽히고 다리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생명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예방하고 여러분의 연간 병원비를 수백만 원이나 아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오늘 밤 여러분이 누운 그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이 소중한 정보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평안하고 건강한 잠 이루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